자, 2편입니다. 2편인 이유는 2010년대 서프라임 이후부터 어떻게 한국이 바뀌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예요. 즉 한국편입니다. 근데 왜 한국편인데 왜 유럽의 4대 모델부터 하느냐? 한국은 서프라임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좀 더 제대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유럽 모델을 가져서 갖다 써서 그 시스템을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우선 유럽 대륙의 경제 모델에 대한 성적표를 우선 매겨봐야 됩니다. 국가 경제 모델을 살필 때 보통 유럽을 살피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다 있어요. 모든 모델이. 경제 모델의 각 축장입니다. 미국 모델은 솔직히 인구 2억인 것도 있는데 저거를 미국은 또 주마다 전문성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기 너무 풍요로운 나라야. 약간 이제 뭐 좀 없는 나라 모여 있는 게 유럽인데 그래서 유럽의 경제 모델 각축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 이전에는 보통 그 케인즈주의를 플러스 개발 경제학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 자금을 해서 투자받아서 개발하는 그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후발공은 노동과 투자 요인만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모델이라 부를 수는 있어도 경제 모델이라 좀 부르긴 힘들어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전에 이제 경제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우리는 개발 경제하고 활용해서 쓴 선진국이라 부르지는 않잖아요. 중진국의 함정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대로 인구 규모와 큰 덩치는 세계 소비시장인 건 확실합니다. 소비시장이 미국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인구가 이쪽은 미국은 2억인데 이쪽은 14억이니까 거의 한 2억 정도의 재벌이 있어요. 중국에는. 즉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현재 지켜보는 건 같습니다. 중국은 IMF를 극복한 한국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온 일본처럼 될 것인가? 즉 선진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진국에서 멈출 것인가? 라는 답변도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 몇 가지 알아줘야 될 점이 있는데 먼저 기준점을 중거점을 잡아야죠. 오바마 행정부는 서프라임 이후 월스트리트 중심의 경제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강한 캘리포니아 중심 테크 엔지니어 경제로 축을 옮겼습니다. 자유무역에서 크게 두 가지였죠. 그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이게 월스트리트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IT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오바마는 IT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옮겼고 캘리포니아는 연기금이나 아니면 VC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테크 기업에 자기 지역의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거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GDP 5위급 국가급으로 큽니다. 결국 정부 그래서 지금의 빅테크가 만들어졌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몰리고 해당 지역의 VC에 투자를 받아요. 경제는 자유로운 민간, 기업과 민간 투자가 했고 정부는 뭐 과도한 세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규제로 활동 영역을 좁히지만 않으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만 구성이 되면 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과거부터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학교들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은 훌륭한 인재 공급처까지 되어서 인류의 0.001% 정도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곳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잖아요. 정부, 기업, 학교의 3위째 협업 형태는 사실 이 원조가 이스라엘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업가 정신인 슌페터주의를 구현을 했고 지식 노동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죠. 반대로 자유로운 민간 경제로 성장했는데 국가주도 경제로 성장한 국가가 있어요.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영화만 만들어내서 결집을 시키고 있는 중국. 얘네들도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운 민간이 될 것이야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료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 시스템이 아직까지 별로인가. 그래서 그 마윈이 한마디 하셨죠. 한 방에 가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셨다가 한 방에 가셨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제조업이나 이런 거 은행 가지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 말을 잘 듣는데 저기 테크 기업 애들은 우리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도입된 게 중국의 황금주죠. 얘네들은 정부 언젠가 무조건 쉽게 국유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걸 봐서도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 러시아의 공장 현대차가 팔고 왔잖아요. 맥도날드 전부 싸게 팔고 왔잖아요. 다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홍콩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란 말이 정확히 맞지 않아요. 신뢰주의라고 해야 돼요. 신뢰가 떨어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더 이상 거기에 투자가 되지도 않고 구매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뢰주의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본이란 것 자체가 신용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아서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이제 미국식 경제 모델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유럽을 받아야지. 기업이 성장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으면 이거에서 경제는 기업이 하니까 용어는 지키면서 그래 유럽을 한번 살펴볼까 하면서 유럽을 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돼요. 왜? 우리는 국가를 경영할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나 성장 문제는 결국 대중의 자의식이나 야합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경제 모델로 성적표를 매기는 게 이번 편의 목표입니다. 기준점은 서브프라임 2010년 이후 어떻게 바뀌는가. 자, 유럽 대륙의 4가지 거시경제 모델의 이해. 첫 번째, 앵글로색슨 모델. 이거 뭐 그냥 간단히 말해서 금융자본주의입니다. 난 미국은 배제하고 서브프라임 나오고 난 이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가장 낮아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 그러니까 이쪽의 복지는 있잖아요.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매트릭스 깔아두고 난 다음에 네가 좀 더 일을 더 잘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네 신분을 위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를 구현하는 거죠. 대신 이제 그 영국을 기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최저 생계 수준을 보호하고 뭐 밥 세끼 정도 먹을 수 있어야지. 노동을 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건 목적을 합니다. 이 모델을 간단히 생각하면 저소득층 선별복지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핀란드나 이런 쪽 완전 달라요. 아니 좀 이제 정부 자금에 보편복지를 받아도 괜찮지. 아니 뭐 전혀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시스템이 핀란드식, 북유럽식 복지국가 지향형이 이거고 일반 그 앵글로색슨 금융자본주의식 복지는 요런 방식을 씁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거고 만약 보편복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저기 자꾸 세금을 쓴다.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독일이나 북유럽을 이야기하고 왜 태도는 독일이랑 북유럽처럼 이야기를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놀아도 괜찮아 라는 이런 일본 같으면 프리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따스하게 받아주는 방식이 북유럽식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경우 오히려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 채용 계좌, 도약 계좌 여기에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식 복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명박 때 제일 많이 도입을 했을 거예요. 슬로건을 바꾸면 이래라 국민이여 기회는 많다. 도전해라 기업가여 기회는 많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금도 적게 걷는다니까 이런 시스템이에요. 복지 시스템 자체의 목표가 근로와 연계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대륙 모델 독일, 프랑스 EU의 이너식스에 속하죠. 여기에 약간 네덜란드는 노르딕 모델에서 좀 이질적이고 얘네들은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 가까워요. 앵글로색슨 말만 노르딕이지 앵글로색슨이 있어 내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높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산성 있게 일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실리콘밸리의 포모도로니 OKR이 하는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 과도한 것은 25분 하는 동안 딴짓하면 즉각 해고하기도 합니다. 벨기에가 보통 그래요. 카톨릭의 주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라 이거니까. 여기서 좀 이제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바꾸면 일하다 뭐 잘못돼도 걱정하지 마라. 사회보험이 있다. 실업급여도 내 연봉만큼 보험으로 지급해준다. 실업급여가 연봉만큼 보험으로 지급을 해줘요. 여기는 일을 해야 지급을 해준다는데 여기는 연봉만큼 보험으로 지급을 해줘요. 노후 걱정 마라. 고령연금도 보험이다. 이거 뭐 보편적 복지에 여기는 선별적 복지인데 여기는 보험이라니까요.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는 보험의 나라다. 뭐 보편적 복지.
법인세와 소득세가 높아서 네가 대신 부자 될 생각은 버려라. 대신 보험이 있다. 네가 추락하는 거 아니 좀 놀아도 상관없어. 게다가 성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한때 왕이 있었고 왕을 우리 손으로 쫓아내본 게 익숙하니까 조심해라. 프랑스도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다 해봤다. 왕의 목을 쳐봤거나 왕을 쫓아내봤거나 해봤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도달한 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중해 모델. 여기 남유럽 모델이죠. 여기도 복지 쩔죠. 예, 소득세도 법인세도 대륙 모델, 앵글로색슨 모델의 중간입니다. 복지가 이제 아주 강한 요 나라. 뭐 다음 편에 보면 알겠지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올인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식 그 식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래 살아요. 심지어 어떻게 오래 사냐?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와인을 마시는데 오래 살아요. 와인을 마시는데 오래 산다니까요. 원래 술 마시면은 알코올성 치매나 이렇게 오래 못 살잖아요. 저희 러시아가 술 가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는 오래 살아요. 고령연금에 올인합니다. 괜히 우리가 지중해성 식단이라 부른 게 아니라 수명이 길어. 우린 가장 오래 일해요. 여기가 왜 오래 일하냐면은 얘네들은 저녁을 늦게 먹거든요. 이유가 이제 그 온도가 한 40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낮잠을 2시간씩 자는 게 일상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래 일하지만 가장 오래 산다. 대륙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이게 얘네들 근무 시간 좀 적다고 이해하는 자체가 얘네들 독일 같은 경우 좀 추워요. 추워요. 여긴 덥다고. 그래가지고 좀 다르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고령연금에 올인한 만큼 청년 쪽은 못 챙겨주니까 남유럽에서 캥거루족이 제일 많습니다. 게다가 가족적인 문화니까. 지중해 사람들이 가혹하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시에스타 같은 낮잠 문화는 다른 이유입니다. 군대 5층 같은 거예요. 이게 40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건강한 음식,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는 건강한 음식, 자유로운 성관계, 그리고 오침 시간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도 오래 삽니다. 참고로 이것도 건강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파킨슨병이 도파민이 발생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도파민의 회로가 잠들거나 발생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비율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덧붙여 여기는 더운데 대신에 추운 지방보다 대신에 일하기는 힘들지만은 암 발생률이 낮습니다. 원래 추운 지방에서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건강에는 좋은 날씨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는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럽 대륙의 시골 같은 거지. 네 번째 노르딕 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여기가 엄청 더운 곳이면 여기는 엄청 추운 북극권이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이 왜 이제 제공이 못 됐냐면은 프랑스를 친구 오니까 여기 따뜻해. 야, 그 땅 줄 테니까 여기에 정착해서 대신에 카톨릭을 개종해. 오, 진짜요? 그럼 따뜻한 이 동네 그게 노르망디예요. 정착한 게 그게 노르망디예요. 그래서 바이킹은 이 나라를 버리고 영국으로 튀고 이 나라를 버리고 저기 노르망디에 정착을 하고 그게 성공 사례가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조상들도 이 나라를 버려. 네. 그래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 사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노르딕 모델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 나라에서 여기 난민들도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 이 나라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가요. 거기서 노르딕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부자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세율이 가장 높고 법인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뭐 기업은 남겨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부자 될 생각은 때려치워라. 개인은 절대 부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벌들은 완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법인 수세율이 높으면 신규 기업이 생기기 어렵지만은 소득세율이 높으면 신흥부자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예 인종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나라에 뜨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앵글로색슨 국가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해당 국가 문화 자체가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문화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 기업은 개방적이나 개개인이 부자가 되는 건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국가자본주의 여부 국가자본주의죠. 사회주의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공산당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 우리는 보편적 복지는 아예 그냥 일자리가 없어 우리가 개입한다. 조합주의라고 불러요 보통 여기는. 그리고 그게 독일하고 거의 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개입해서 정부 돈을 준다. 노조의 영향력이 개 큽니다. 그러면 이제 대륙 모델과 뭔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강해요. 근데 고용보호는 약합니다. 뭐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효율성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에 관한 효율성은 포기하지 않는데 절대 네가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마라. 평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원래 자본 가진 사람들만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는 2000년대 초반에 보아도 생각보다 실현 가능성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잠재 선장률 노르딕 모델 2.7, 앵글로색슨 모델 3.2, 대륙 모델 2.0, 지중해 모델 2.5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각각 기여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노르딕 모델이 뜬 거예요. 약간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EU로 통일해가지고 자기네들 화폐가 자꾸 평가 절하가 되니까 그 자기네들 화폐가 평가 절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득을 얻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폐적 현상으로 인해서 대륙 독일이 어느 정도 잘 된 거지 그 화폐적 현상이 없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노르딕 모델은 혼자서 컸으니까. 그래서 그 오바마가 노르딕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 진영들을 전부 그 노르딕을 띄운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2000년대 초반에 보아도 실현 가능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대륙 모델, 노르딕 모델, 보수는 앵글로색슨 모델의 대륙 모델. 왜? 뭐 순서가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 정책만 이거 가져오고요. 대륙 모델을 기본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첫 번째 사실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이 커요. 두 번째 제조업. 얘네들은 제조업 때려쳤잖아요. 앵글로색슨은. 대륙밖에 제조업이 없거든요. 독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장 보호 중심이냐 사회 보호 중심이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이냐 복지냐 할 때 시장 보호로 할 거냐 사회 보호로 할 거냐. 극단적인 시장 보호 중심인 미국, 아일랜드, 영국, 그 중간인 노르딕, 그리고 반대로 정반대쪽 사회 보호 중심인 대륙, 지중해가 있습니다. 뭐 지중해는 뻔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경제 성장도 못하고 작살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생각보다 이 영향이 훨씬 컸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뭐 이렇게 각각 고용보호 장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고용보호 강도, 7억 급여, 수용자 비율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비율 비교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레이어 5 GDP 성장률만큼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저항이 되는 게 법인 세율이 얼마나 나은지인가 기업의 성장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고용 보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로 요즘 이제 신규 기업들이 많이 가는 이유 자체는 말레이시아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굳이 말레이시아는 꼭 채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몇 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레이어 2 소득세율 요게 이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1 사회보장 여부 이걸 뚫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 낮고 그 다음에 고용 자유화도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윈 레이어 국가 GDP까지 성장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도의 밸런스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보통은 근데 밸런스를 컨트롤 안 하죠. 정치적 이슈로 가죠. 예.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순서대로 국가 성장, 기업 성장, 개인 소득 성장 이렇게 차이겠습니다. 국가의 GDP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법인 세율이 적당히 낮으면 기업이 들어올 만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호가 과해서 해고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레이어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들은 이에 대한 균형 조치로 사회보호 조치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이걸 보험급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있고 반대로 거의 제공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이 상위 레이어에서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국가 GDP와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게 보통 고용보호에 영향을 미치니까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로 부자가 되기 어렵고 대신 평온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대충 놀 수도 있다는. 결국 정부의 문제는 정부는 문제 그 자체라는 레이건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결국 시장 보호와 사회 보호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복지로 인한 성장은 없고 성장으로 인한 복지도 없긴 한데 그 투자형 복지가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100%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적당히 합리적으로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중용적 타협만 있을 뿐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보호가 무너져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럼 경제 성순환 자체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럼 GDP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선순환이 가능한 만큼만 복지를 하고 경제 성순환이 가능한 만큼만 시장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과도한 사회 보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경제 선순환을 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됐었죠.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혹은 GDP 숫자, 화폐적 현상으로만 GDP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사회보호가 오히려 사회보호로 인해서 망가지는 현상인데 그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규제 부분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부분은 평균을 넘는 인과관계. 여기는 그냥 규제라는 건 이렇게 하나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상 하지 마. 이거 넘어가지 마.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